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 2시 반이 넘었습니다. 6월 23일 새벽 2시 반 이제 금요일 새벽인데요. 자, 이 시간에도 제가 보니까 뉴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요. 여러분들께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안 자고 지금 심야 방송하고 있어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2시 반이 넘어서까지 방송하는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뭐 전에는 뭐 새벽 3시에도 방송했죠. 이거 뭐 나라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나 똑같으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선 이제 윤 대통령이 베트남에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뭐 첫 일정을 가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일정을 많이 갔네요. 역시 대통령이 젊고 그리고 굉장히 왕성한 그런 이 활동 의욕을 영업사원 1호로 지금 뛰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트남 방문이 아주 전형적인 영업사원 1호로 뛰는 아주 그런 이 활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지금까지 뭐 여러 번 소환조사 받았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게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 얘기는요, 청구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요, 더 이상 박영수 특검을 갖다가 쇼로 소환하지 말아라. 제대로 수사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진중권 교수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박영수 특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이 특수통 검사들은 전부 좌천시키는 바람에 수사는 못했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요. KBS의 김의철 사장에 대해서는요, KBS 기자협회에서 이 투표로 운명을 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MBS 이제 오늘이 아니죠. 뭐 날짜상으로는 오늘 벌써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시간상으로는 어제지만 편의상. 그래서 어제 목요일 날 매주 나오는 NBS 여론조사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20대, 30대가 완전히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카르텔을 가지고 20대, 30대가 말이죠. 여당을 싫어할 줄 아는데 거꾸로 여당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일타 강사들 때문에 그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NBS 여론조사 이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미 어제 일부 방송을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말이죠. 이 베트남 대통령의 일정. 제가 이제 영업사원 1호다.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자신있게 드리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요. 오늘 뭐 어마어마한 활동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 베트남 청년들 그리고 우리 기업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이런 활동으로 일관했다. 그래서요. 오늘 하노이 컨벤션 센터에서 한 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기를 찾았어요. 이 박람회는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건데, K산업 쇼케이스, 그 다음에 무역 상담회, 그 다음에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그 다음에 K푸드 페스티벌,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박람회장에서요, 베트남은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고도로 숙련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재능 있는 천정들이 아주 많다. 베트남의 혁신 생태계 성장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이다. 그리고 장외화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교류하는 과정에 혁신과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말이죠. 기후변화, 팬데믹, 고령화 이런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역시 강력한 혁신의 협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한국과 베트남 청년 세대의 교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 때요. 챌린지스 고 원이라고 하는 도전은 계속된다. 이렇게 영어로 외치면서 참석자들도 적극적으로 따라서 합장한 아주 열기가 고조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한국 대기업 9곳하고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 중견기업 5곳이 참여한 K산업 쇼케이스를 전부 둘러봤어요. 그래서 현대차 아이오닉 5하고요. 자율주행차 내부 전장 시스템인 LG 옴니팟 그리고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OK세 이러한 이 한국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베트남 관람객들하고 일일이 돌아보면서 이 굉장히 이 스킨십을 같이 하는 이 정상 외교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베트남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 베트남 바이어를 연결하는
무역 상담의 상담 현장도 일일이 다 챙겨봤다. 그래서 우리 중국은 중견기업 100여 곳하고 베트남 기업 200여 곳이 오늘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요, 또 이 한국 창업을 고려 중에 있는 아세안 지역 스타트업들이 참여한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도 방문해서 이 현지 청년들을 굉장히 격려했다. 그리고요, K푸드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서 베트남식 샌드위치는요, 이 반미의 볶음 기치를 곁들인 김치 반미를 베트남 전문의들과 이 함께 맛보는 제대로 된 정상회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오뎅과 떡볶이를 한데 묶어 시식한 뒤에 베트남 청년들에게 한국 음식을 좀 사랑해달라 이런 말까지 해서요. 굉장히 스킨십을 강화해가지고 영업사원 1호로서의 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NBS 여론조사 내용인데 이미 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요. 2030 세대들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엄청 큰 폭으로 상승해서 민주당 지지율의 격차를 오차 범위로 확 넓혔다. 예. NBS 여론조사 이거 뭐 그러니까 NBS는요 이 네 개의 이 좀 진보 성향이 강한 여론조사에서까지 20대 30대가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돌아섰다. 이건 대단한 이건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5%, 민주당은 25%. 그래서 국민의힘은 전에 대비해서 2주 전, NBS는 2주마다 조사를 해요. 4%가 올랐고 민주당은 1%가 내렸어요. 그래서 둘 사이가 10%로 멀어졌어요. 전에는 5%였는데 2배로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20대, 30대 지지율의 대폭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직전 조사에서 20대는요, 국민의힘이 20%, 민주당이 19%였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27%, 민주당이 17%. 그래서 무려 10%나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30대는요, 이전에는 20%였고, 민주당이 23%였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30%로 10%나 껑충 뛰었고요. 민주당은 27%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3%로 우리 국민의힘이 역전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는요. 대신에 그러니까 2030 세대가 당에 대해서는 확 변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미세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20대는 22에서 23%, 1%. 그리고 30대는 25%에서 26%로 또 1%.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긍정평가율은 36%, 전 대비 1% 상승, 부정평가는 54%로 1% 하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내년 총선을 뭐 심판이나 안정이냐.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당을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거는 43%. 아니야. 그래도 야당이 힘을 가져야 돼. 견제해야 돼. 이게 44%로 팽팽하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봤더니 화해 협력의 대상은 48%, 그리고 적대와 경계의 대상이 45%고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그리고 상관없이 무조건 쳐야 된다가 30%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2030의 대폭적인 우리 국민의힘 지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니까 말이죠. 이 김영준 배재대 교수의 경우에는요. 2030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서 이념이나 진영 논리로부터 굉장히 자유롭다. 그래서 실리와 현실적 문제에 따라서 지지정당을 더 쉽게 옮겨 다닌다. 그리고 공정민주주의, 도덕성 이런 민주당이 강조해온 가치들이 지금 다 무너지면서 2030 세대가 민주당에 대한 일체감을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는요. 2030 세대는 수능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세대인데 수능 논란이 당초 여권의 악재라고 여겨졌던 것과 달리 이게 이제 공정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영준 교수는요. 민주당이 진보에 갖춰야 할 공교육 정상화 이슈를 갖다가 대통령하고 정부에 선정당한 데다가 사교육 강사의 수백억대 연봉이 알려지면서 2030 감정을 자극했다. 그래서 거꾸로 이번 사학 이권 카르텔이 폭로되면서 오히려 2030 세대들이 전부
우리 국민의힘 지지로 몰린 것이 아니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KBS 지금 기자협회, 이거는 통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 KBS 기자협회에서 말이죠, 최종적으로 김의철의 운명은 바로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KBS 기자협회가요,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KBS 본사의 각 부서별로 이 김의철의 퇴진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기 의견을 수렴해봤더니요, 의견 수렴을 하고 보니까 협회 소속 전체 이 500명의 기자가 있는데요, KBS 기자협회가 총 500명, 협회 소속된 기자가, 그 중에서 449명을 대상으로 이제 의견 수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투표하자, 찬성이 236, 아니야 투표할 필요가 없어, 반대가 213명. 그래서요, 이 김의철 퇴진 여부를 묻는 투표가 23일부터 24, 25, 26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제 날 세고 나면 지금 이제 2시 반이 넘었는데, 오늘 금, 토, 일, 26일까지니까 월요일까지요. 금, 토, 일, 월 나흘간 500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위를 보니까요, 어제 기자협회가 열렸어요. 기자협회 총회가, KBS. 여기에서 지금 이제 불리 증수하면서 KBS 상황이 지금 확 다 바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거를 투표로 결정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투표를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찬성하는 표가 236, 반대가 213. 그래서 20여 표가 더 나와서 투표를 23, 4, 5, 6일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KBS 기자협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요, KBS 기자협회는 한국기자협회의 KBS 지회가 이게 KBS 기자협회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1노조는 보수 성향의 노조예요. 예, 그냥 KBS 노동조합 1노조고요. 그 다음에는 진보 성향의 민노총 산하, 이 언론노조가 있어요. 이게 KBS 본부 노조 제2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노조하고 2노조가 모두 기자협회 500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KBS하고요, 계열사 임직원 1080명이 바로 어제 그제죠, 20일 날 성명에서 이 김의철 이 사장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 이사진 모두 퇴진하라, 이렇게 실명으로 1080명이 뭡니까, 이 지지 성명을 냈어요. 근데 이제 KBS 전 직원이 한 5,000명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퇴진을 자기 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임직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순수 기자가 아닌 사람들도, 왜냐면 KBS 직원들이 5,000명이니까요. 예, 아닌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노조, 2노조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몇 표가 더 나와야 될지, 예, 그러면은 이게 김의철이가 떠날 수 있는 가능성도 큰 것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전망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박영수 특검, 이제 오늘 지금 뭐 조사를 다 마치고 뭐 지금 이제 새벽 2시 반이 넘었으니까요, 이제 갔을 텐데, 비공개리에 들어와서 비공개리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말이죠, 박영수 특검이 이렇게 조사를 잘 받고 나갔다, 뭐 나올 때 뭐 기자들하고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전혀 보도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사가 다 끝난 건 맞고요. 왜냐면은 뭐 이 조사를 갖다가 일반인들도 밤 12시 넘어서는 절대 조사 안 해요. 그럼 뭐 경찰 다치죠. 그런데 오늘 오후에 검찰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입장문을 내놨는데 그 입장을 보면은, 왜냐하면 오늘 한 10시 되기 전에 일찌감치 조사가 진행됐는데 오후 서너 시경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걸 보면은요, 금일 조사하고 그 결과 그 재반 사항을 검토해서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망 우려 등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혐의가 가장 크냐? 특가법상 이 수재, 이 혐의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은 뭐 여러분들께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린 대로 200억 상당의 대장동에 있는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200억 상당의 땅과 건물을 받아달라, 내달라. 이 얘기는 이 양재식 특검보를 통해서 박병수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혐의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제 본래는 우리은행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는데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1,500억 원의 대신에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이 여신의향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다가 또 안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이 개입이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말이죠. 수사 대상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위에 어떤 영향을 행사했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또 김만배한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딸의 퇴직금, 또 딸 뭐 아파트에 뭐 분양받은 거. 물론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 모든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부인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금 검찰에서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이 온라인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말이죠. 그동안에 두 번 이 소환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더 이상 보여주기 수사는 이제는 끝내라. 이러한 사설까지 지금 싣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느냐? 그리고 잘 안 되느냐? 문재인 정권에서. 그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가 말이죠. CBS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수사가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앵커가 부르니까요. 이런 수사를 잘하는 특수통이라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연수원으로 보내서 사실은 수사가 안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대로 수사가 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이런 입장문을 보면은요. 검찰이 뭐 3번씩이나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뭔가 보여줄식 수사로 끝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이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내부 결정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관위 관련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선관위가 말이죠. 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본래는 11건으로 돼 있었잖아요. 10건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사촌인의 친인척 경력 채용까지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11건의 추가 사례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총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채용이 13건, 배우자 건이 3건, 형제 자매건이 2건, 삼사촌 채용이 3건, 그래서 21건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감사원의 전수조사가 나오면 이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드디어 이제는 제대로 이 칼을 맞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심야 방송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